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농협, 새마을, 저축은행, 파산, 은행예금 큰일 났다. 이 금융권이 지점별로 정부의 퇴출과 함께 파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은행은 살생부가 나돌 정도로 4등급 이하 지점이 증가한 상황이며 캐피탈은 연체 채권 16%, 유동성 50%의 문제가 돌출된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은 대출 잔액 391조에 부실채권도 15조, 적자조합이 무려 745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금융권은 어느 지점이 파산 혹은 퇴출될지 모를 정도로 건전성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피같은 내예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헬스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농협 새마을 저축 파산 은행예금 큰일 났다. 지금 예전에 이런 일 많이 생겼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스타바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먼저 은행 파산 좀 위험한 곳들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지점별로 너무 많잖아요. 저축은행도 많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농협도 많고 단위조합 농협 말하는 거예요. 신협, 수협, 산림조합까지 상당히 많은데 그 지점들이 문제라는 거지 다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행 살생부 놔둔다. 이거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나와요. 최대 5곳 적기 시정조치. 시정조치를 안 하게 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거거나 스스로 파산되는 거죠. 사실 정부에서 끌어줘서 그렇지, 금융권에서 끌어줘서 그렇지 정말 제대로 설 수 있는 이 금융권이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퇴출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버티지도 못해요. 유의와 부실 우려 보세요. 4조 5천억이에요. 저축은행이. 이 4조 5천억이나 되는 부실, 충당금 50% 미만, 4등급 이하 지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4등급은 퇴출 등급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고를 요구하고 있고 이행을 못하면 퇴출시킨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조심해야 합니다. 캐피탈 경영 실태 종합 등급 4등급 퇴출 역시 캐피탈 사별로 다르겠죠. 유의와 부실 우려 역시 사업장 4조 5천억 규모예요. 진짜 크네요. 돈 단위가. 지금은 하도 돈이 많으니까 몇 조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몇 천억 갖고도 대기업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 큰 돈입니다. 연체 채권 16%, 유동성 53%. 정말 강력하게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또는 스스로 파산되겠죠. 상호금융 대출 잔액 391조. 여기 상호금융은요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켰어요. 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이런 것들이에요. 3년 만에 놀라지 마세요. 43조 급증. 지금 저축은행하고 급 규모가 달라요. 부실 채권만 15조고요. 적자조합이 몇 군데인 줄 아세요? 745개. 은행이 적자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행이 파산, 문 닫는다 이게 더 빠르겠네요. 제 말 틀렸나요? 이거 기업이 아니에요. 은행이지. 진짜 심각하죠. 불량 대부업체, 이번엔 대부업체는 은행이라고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왕 나온 김에 4,300곳 퇴출, 원금 이자 다 무효화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그만큼 전체적으로 부실한 은행들이 위험하다 이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금융권 연체율 추이 봤더니 빨간색 저축은행입니다. 7에서 8%대 정말 높네요. 지금 2024년 1분기 중이에요. 근데 이미 저축은행은 10% 넘어간 거 알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7%대, 신협 5%대. 신협이 제일 안 좋아요. 상호조합에서도. 이 금융권 부실 채권 정리 규모가 저축은행 1조 원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캐피탈 카드사 7천억에서 8천억. 어떻게 부실 채권이 이렇게 많습니까? 또 일반인들이 이런 데서 대출 받을 때는 엄청 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실 채권이
상호금융 볼까요? 적자 단위 조합 수를 봤더니 신협부터 441, 농협 154, 산림조합 84, 수협 216. 규모에 비해서 신협이 너무 많네요 지금. 자, 업권별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 변화. 여러분들 작년 말 그리고 24년 6월달 말 10.9가 저축은행, 29.7로 고정이하 여신 띠끼는 돈이에요. 띠끼는 돈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상호금융 5.1밖에 안 됐던 게 19.7, 여전사 5.02, 9.4, 증권 13.5가 17.5.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금융권 상당히 안 좋죠. 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돈, 예적금, 위험. 자,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는데 그게 보호를 못 받아요. 물론 5천만 원은 보호받죠. 10억을 저금을 했던 1금융권에다 했던 2금융권에다 했던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보호는. 근데 그게 무려 1454조나 돼요. 보호를 못 받아요. 지금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리는 돈 1454조. 은행 망할 경우 날리는 돈이 1454조예요. 금융권 예금 규모가 2924조니까 약 49.7%를 날리는 거죠. 반절을 날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피같이 저금한 것들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호금액 세상에 2001년부터 24년째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돼.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가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데. 세금은 세계 1위로 거두면서 이런 것은 올릴 생각을 안 해요. 국회의원들. 여당이 정권 잡든 야당이 정권 잡든 세금만 퍼가려고 하지. 이런 복지 같은 경우는 왜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계속 문제점 생긴다고 이 금액으로 묶어요? 미보예금. 미보예금이 10년새 762조. 금융피해가 심각하죠.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 정부, 국회, 은행 잊지 마세요. 국가별 보호한도 한국 5천만 원으로 꼴찌예요. GDP 대비 꼴찌. 세금은 1위. 저축, 예금, 적금 보호는 꼴찌. 은행별 차등 적용. 은행별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빨리빨리 해야죠. 1억 갖고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1억 5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금 한도 상향이 머니 무브 리스크를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먹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1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차별. 약간 이건 필요하긴 하죠. 1금융권은 안전하기 때문에 뭐 1억, 2억까지 보호를 해도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돈 단위도 많이 저축하잖아요.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그냥 이자 많이 먹으려고 저금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막 돈을 무한대로 보장해 줄 수 없어요. IMF 한국 경제위기. 여기 보세요. IMF 금융위기여 또 다른 경제위기 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나라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경제위기, 경제악화, 위기초월, 해외 요인.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이번에 2분기 적자 났잖아요. 무역수지가. 그리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판국의 적자. 장기 적자의 후유증. 작년 같은 경우는 심각했고 외환보유고 4,260억 달러. 성장, 또 환율 방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핵심 산업, 반도체, 휴대폰, 가전은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위기에 몰려 있어요. 두 번째, 위기초월. 기업 부채 총생산 1.24배. IMF 미국 위기를 지금 추월한 상태입니다. 부채가. 근데 가계부채도 많아요. 101.7. 오히려 기업 부채보다는 적지만 비율은 적지만 순위는 높아요. 세계 1위. 24년 증가. 위기 때 추월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7, 8, 9월 너무나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출 중단, 중지가 된 거죠.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 지수 둘 다 상이에요. 상위권이라고요. 금융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취약성도 그렇고. 해외 요인, 미국 위기, 상업용, 금융시장 악화, 경기 침체 이게 미국이에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금융권으로 전이될 위기에 놓여 있고, 전쟁 위기, 러우, 28, 여기에 중국과 대만도 솔솔 냄새가 나요. 자, 은행 부실을 볼까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한 번 더 짚고 가자고. 이 내용은 구체적인 거예요. 살생부 나온다. 벌벌 떨고 있는 이 은행들. 뭐 이 은행들 할 거 없어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상호지. 근데 모든 지점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점이 많잖아요. 지점별로 따져야 돼요. 각각이 법인인데. 안전한 곳들이 좀 더 많죠. 하지만 위험한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 누가 터질지 몰라요.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상 20개 PF 연체율 4.4가 와 11.05. 아까 7, 8포인트에서 11%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이 29.7. 어마어마하죠.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 8%.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최신입니다. 더 올라왔죠. 21년 연체율 1.93이 와 7.24까지 뛰었어요. 고정이하 여신 띠끼는 돈도 19.4%야. 저축은행은 더 심각하고, 새마을금고도 만만치 않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상호조합 보자고요. 익스포저 54조예요. 야, 이거 뭐 규모가 얼마나 크다고 54조나 익스포저가 생겨요. 상호조합 연체율 4.43인데 신협만 6%예요. PF 고정이하 여신도 19.7로 새마을금고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나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제2 IMF 오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중국보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야 합니다. 제2 IMF 민간대출 가계부채가 105, 가처분 207, 세계 1위야. 기업 세계 3위야. 좀비기업이요? 한국기업 30% 이상 이자도 못 갚아요. 우리나라는 좀비기업, 다른 말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기업에 많아요. 빨리 목을 쳐버려야죠. 경제 파장이 생겨도요. 왜 살려줍니까? 국민 세금으로. 저는 그래요. 대기업도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살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날려버려야 한다고 봐요. 그게 공평하죠. 그래야 건전해지죠. 술 처먹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회사는 망가뜨려 놓고 그래 놓고 국가가 살려주겠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 좀비 기업들 많아요. 연체율 급등 7년 만에 최고. 와. 1, 2금융권 위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두들겨 보세요. 심각합니다. 어떻게 은행이 5%가 연체율이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나요? 아니 대부업체도 아니고 1금융권은 0.3, 0.4밖에 안 돼요. 0.3. 2금융권은 지금 5, 10, 15 이래요. 새마을금고 6.2. 이것도 넘었었죠 아까? 5대 은행은 0.34밖에 안 돼요. PF 대출 134조나 되고요. 대출 73%. 지금 2금융권에 다 몰려 있어요. 2금융권, 비은행에 PF 연체율 3배 급증, 부동산 위축 미분양, 증권사, 보험사, 국제은행, 2금융권. 아유, 만만치 않네요. 지금 2금융권을 살려 놓기는 해야 하는데 나는 행안부가 여기에 관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좀 금감원이 아주 강하게 문 닫을 곳은 닫게 하고 합칠 곳은 합치게 하고 해서 좀 안전하게 해야 내 예금 적금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예적금 대처 방법. 예적금 만기 찾자. 자, 장담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저축은행에 10억 저금했는데 이제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냥 찾아. 이자를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왜 10억을 그런 데다가 넣어놔요?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막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 10억씩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은 만기를 채우세요. 일단 뭐 괜히 나 때문에 해지해가지고 손해봤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위험한 건 말했잖아요. 만기 되면 분산시키세요. 신협도 농협도
새마을금고도 다 지점이 다르면 한 30군데 법인이 다른 곳에 딱 분산해 취하세요. 4천만 원씩. 그러면 이자 쎄고 또 귀찮기는 해도 다 받아요. 그런데 한 곳에 몰빵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튼 만기에 찾고 당장 부도 안 나니까 부실하다는 걸 인식하세요. 좀 이 말했다고 자꾸 막 뭐라고 저한테 하는데, 아니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하죠. 뭐 제가 지어낸 거 있나요? 1금융권 5대 은행 안전, 금융위기 때나 부도가 난다. 그렇죠. 5대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1금융권을 찾는 것은 바보죠. 2금융권 만기 분산. 다만 1금융권도 지방은행은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원리금 5천만 원 지금 5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우체국 전액 보장이니까 이자가 짜서 그렇지. 우체국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새마을 단위농협 분산하세요. 5천만 원씩. 이자까지 먹으려면 4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은행 깡통 대출, 여러분들 무수익 여신, 아까 고정이하 여신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완전 원리금 못 받고 관리하느라고 돈만 깨지는 대출이 깡통 대출, 무수익 여신인데, 인터넷은행 많아요. 인터넷은행 3,400, 이게 5,326억. K뱅크, 투스뱅크 마찬가지고 지방은행도 안 좋아요. 보시면 1조 원 돌파, 40%나 증가했네요.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이 특히 많고, 2금융권 다 안 좋았습니다. 2금융권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누가 하나 할 것 없이 꼭 다 낍니다. 이렇게 안 좋은 곳에는.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세계 경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했네요. 그렇죠. 미국은 경기 침체, 실업률, 제조업 성장률 아직도 안심 못하죠. 미국의 거품, 주가, 부동산, 채권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얘들 지금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 성장 4.7, 제조업 49%, 실업률 5.0. 중국은요 지금 디플레이션 사실상 상황이고, 개발유사도 부도나고, 지방 정부 디폴트, 오늘 이제 제가 가끔 디폴트 제목으로 다는데 중국 전체가 디폴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상 디폴트라는 얘기지. 세계 전쟁, 러우 전쟁, 이이 전쟁, 달러 강세, 아시아 신흥국 경제 불안, 거품 붕괴, 주식, 암호, 채권, 부동산. 미국은요 거품 덩어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싸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빼고. 해외기관 한국은행 강력 경고, BIS도 살벌한 경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집값 빨리 낮춰라, 가계부 줄여라. BIS 한국 가계부채 이게 주범이다. 무디스, 익스포저 은행 대출 40% 중반이나 되고. 여튼 부동산 붕괴되면 금융위기 터지니까 가계부채 줄여라. IMF 성장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구조개혁을 해라. 그리고 가계부채 줄여라. 거품이 심하다. OECD 장기적으로 어둡다. 출산율 빨리빨리 회복하자.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출산율 지금처럼 0.76명 태어났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이거는 여야 국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이거 20년 지나면 여러분들 다 망해, 다 망해. 지방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이렇게 줄어드는데 20년 후에 병원,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산업체 다 망가집니다. 물론 해외에서 데려오면 된다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능력이 있는 우리나라 피, 노벨 문학상도 받은 이 피가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뼈대도 굵지 않은, 키도 작은 동남아 사람들 자꾸 피가 섞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좀 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정말로 세계 강국으로 도약했으면 좋겠어요. 자, 은행이 이렇게 힘든데 잘 좀 해서 낙오되는 은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2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도 깡통대출을 비롯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제 문제로 금융권이 위험하네요. 감사합니다.